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마누엘 유니버시티 상담심리학 교수 제임스 킴입니다. 2014년 4월 시메스터 우리 가을 학기 첫 강의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심리, 커뮤니케이션 앤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고할 도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디랭귀지인데 이 책은 앨런 피처 박사가 그의 부인 바바라 피처와 같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서현정 씨가 했고요. 출판사는 베델스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권 더 소개할 것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 연맹에서 편저로 나온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청소년 연맹에서 편저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인간 관계 훈련, 휴먼 릴레이션십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테오리와 그 다음에 그 리얼리티, 이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은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는데 1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켜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는가? 그 양반하고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또 어떤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그 툴이요, 매개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적, 버벌, 그 다음에 난버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러한 그 상징들에 의해서 의미가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그 상징은 뭐냐? 언어적인 단어 하나하나가 곧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로서, 언어로서 내 의사, 내 감정을 전달해 줄 때, 이러한 그 전달해 줄 때 하는, 전달해 줄 때 할 때, 이럴 때, 이 손이 전달해 줄 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언어적인, 그래서 이걸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하면은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버벌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단순히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 언어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센트나 어디에다가 내가 그 에큐트를 찍어서 악센트를 강하게 한다든지 어디에 강한 억양을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든지 할 때 억양이나 악센트 이런 것들은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난 버벌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처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이러한 상징들에 의해서 의미가 전달되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 관점을 구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는 구조적인 관점이 있는데, 구조적인 관점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정보가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송신자가 있고 또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다 그 통신공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조 시대 때, 또 뭐 고려 시대 때,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러한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며칠씩 달려가서 방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런 그 참 아이폰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 사실 이거 아이폰 이 기능을 잘 몰라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이거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과 15년? 20년 그 전만 해도 옛날에는 이 삐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삐를 치게 되면은 어디 가서 공중전화 이런 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집에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걸로 인해서 됐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지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그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나오는데 핸드폰 그보다 더 기능이 다양해진 것이 오늘날 이렇게 아이폰 아닙니까? 요즘 와서 또 더 발달되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거 마련한 지는, 이거 마련한 지가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요즘은 뭐 더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 것은 바로 통신공학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체계, 어떤 것을 상징해주는 상징체계를 통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송신자,
전달자가 이 코딩한 이 내용을 수신자가 해독하는 그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송신자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보낸다 할지라도 수신자가 송신자로부터 받은 그 내용,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이건 갑갑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서로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언어학이나 문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화 시인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랬습니까? 이상화 선생님이 이 독자들에게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빼앗긴 덜이다 하게 되면 빼앗은 자가 있고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빼앗긴 자는 누구냐? 빼앗긴 자는 바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빼앗은 자는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덜 하게 되면 그 덜은 바로 조국을 말합니다. 자, 봄은 오는가? 봄은 바로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화 선생님이 이 시를 지을 때 그때는 이 통일이 너무나 요원했습니다. 통일이 올 것 같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빼앗긴 덜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덜이 맞붙은 곳으로 가라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만 간다. 자, 이상화 선생님이 이 시인이 왜 이 가라마 같은 그 농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조국을 빼앗겼어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빼앗긴 그 덜은 일본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이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덜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덜아. 이상화 선생님은 하늘도 이 덜도 다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이 원통함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이 조국을 빼앗긴 이 조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섞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자. 이 보리밭이 간밤에 내린 그 비로 말미암아 더욱더 푸르르게 보이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지금 말 못하는 자연들은 말 못하는 이 도랑이나 이 마른 논 또 보리밭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이들은 어깨춤을 추고 비를 맞게 되니까 마치 머리를 감은 듯이 그렇게 자기들을 뽐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이상화 시인의 마음은 답답하고 원통하고 처절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할 말을 잃어버린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덜 맞고 채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70매던 그 덜이라도 보고 싶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 덜을 빼앗기기 전에는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에 발랐던 그 여인네들이 김매던 그 덜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나 그 덜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비록 이 덜은 빼앗겨서 외놈들의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외놈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샘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이 이상화 시인은 자기 가슴 답답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몸에 푼대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집혔나 보다. 사실은 방향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발걸음 닿는 대로 이 이상화 시인은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는 표현하기를 아마도 봄 신명이 집혔나 보다. 내 다리에 지금 봄신이 내렸나 보다 하고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리켜서 문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바로 기능주의적인 관점이다 하는 거예요. 송신자의 의도와 결과를 나타내는 효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국에서 나온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산에 들어가서 양계를 하는데 닭이 한 500마리, 뭐 그 주인도 잘 몰라요. 500마리는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닭들에게 이렇게 그 모이를 주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모이를 주는 이 주인이 늘 하는 습관이 있는데, 병아리 때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휘파람을 보니까 저 멀리 있던 산 자락에 가 있던 이 그 닭들까지 다 모여드는 거야. 자, 닭들에게는 주인이 부르는 그 휘파람이 바로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송신자의 의도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다 모여라, 이리 오너라, 닭들아, 저 길 건너편에 아니면 또 산비탈에 있는, 아니면 숲속에 있는 닭들 다 모여라 하면서 하고서 부르니까 닭들이 500여 마리가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그 성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수신자인 닭들은 그 의미를 알고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키너 박사,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그 개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한테 밥을 줄 때는 꼭 종을 땡땡땡땡 쳤답니다. 그러면 이 개가 뛰어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받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길들여지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종만 쳐도 개는 침을 흘리는 거죠. 그 종소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신자가 보내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개가 뛰어와서 이 침을 흘리는 것은 수신자가 받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류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분류 체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분류하는, 그건 뭐냐면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 커뮤니케이션,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상대방을 그저 웃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하는, 전혀 미닝이 없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목적을 두고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김영주, 이일선, 또 우리 조 선생님, 또 김경희 선생님,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메스라고 하는 이 메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어떤 리스판스를 지금 언어적인 리스판스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거는 학문을 전달하기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에 대한 이러한 학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기쁨을 주고 어떤 리크레이션, 새로운 어떤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을 하기 위한,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그분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acceptance,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바로 목적에 따른 분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인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는 첫째는 이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이나 표정이나 비언어로 하는 이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이 버벌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난버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언어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 언어 자체가 컬러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그 검은색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은 듣게 되면은 굉장히 그 흰색, 아주 환한 색깔, 그런 색깔이 말이 있어요. 또 언어가 지니고 있는 성질을 보게 되면은 언어는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들을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꼭 참기름 냄새를 맡듯이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만 그분에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너무 막 엄담패설을 하고 입만 열었다면 남 흉보고 헐뜯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만 가슴이 답답하고 그분에게 두 번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이처럼 언어에는 컬러가 있는가 하면은 퍼퓸, 향이 있어요. 어떤 향이냐? 향기로운 향이냐? 아니면 더러운 냄새냐?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이렇게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만은 그 검은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많은 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치료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컬러 심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전 안경을 썼는데 그 안과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김군 자네는 푸른 풀밭을 많이 보게 그래요. 저 푸른 초원을 좀 많이 보게 되면은 시력이 그렇게 빨리 나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초원을 별로 볼 곳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어는 컬러가 있습니다. 향이 있습니다. 언어는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의도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떠한 그 얘기를 해올 때 어떤 대화를 해올 때 그 속에 어떨 때는 뼈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중유골이라 그러죠. 언중유골을 하게 되면은 말 속에는 뼈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없어요. 저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또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뼈를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의미를 두지 않는 이러한 농담 같은 키딩 같은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성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이처럼 그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비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상황론적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황론적인 분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 수신자를 두고서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혼자 독백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을 타설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멋쟁이야, 정말 너 대단해 하고 스스로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앞에 두고 상대방에게 제2자, 제3자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인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대1로 상담을 할 때 person to person 이렇게 면접 상담 1대1로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상담도 이제 그룹 상담이 있습니다. 같은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몇 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스스로 돌아가면서 자기 속에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있는데 어쨌든 이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또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이 둘로 나누는데, 그 개인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이렇게 전화라고는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바로 물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을 하나의 툴을 사용해서 어떤 툴을 사용해서 내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나의 그 메시지에 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엠파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커뮤니케이션에 있는가 하면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는가 하면은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집단 커뮤니케이션은 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먼저 1차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인 공동체가 있고, 또 비공식적인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관계는 뭐냐? 우리가 결혼식에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이 칵테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칵테일 그 잔을 들고 아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아니면 또 사돈댁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그 비공식적인 관계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오거니제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2차 집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클래스메이트, 이 반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상회 이런 것들, 이러한 그 오거니제이션
커뮤니케이션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 나가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거기는 따라오게 됩니다. 이 반에서 이제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분위기로, 효과적인 공부의 분위기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회의를 한다 할 때 거기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성원의 역할 분담입니다. 멤버들이 어떤 어떤 경우는 이제 순서 있게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작은 소단의 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우리 면학 분위기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클래스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고, 그룹마다 거기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오거나이제이션, 이 조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회성으로 잠깐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 좋은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룹 상담, 그룹 카운슬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단 커뮤니케이션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